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귀신이 나오는 숲으로 알려진 곳이 있었다. 이 숲은 오래전에 버려진 채석장 근처에 위치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탐험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 하지만 용감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때때로 그 숲에 발을 들이곤 했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도시에서 온 대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민수는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고 조용한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곧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숲에 대해 말했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의 관심을 끈 건 오히려 그곳에서 본다는 환영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민수는 카메라 하나를 들고 홀로 그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그의 숲 여행은 맑고 시원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순조로웠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자연을 즐기며 사진을 찍을 뿐이었다. 점심 무렵 민수는 숲속 깊은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에 버려진 채석장의 흔적을 발견했다. 낡고 부서진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작은 호수와 폐허가 된 건물이 있었다. 민수는 그곳에서 도시에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이색적인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민수의 눈끝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물체는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민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는 그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민수를 인도했으며 그의 발걸음이 미처 닿기 전에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한참을 따라가자 긴 나무들 사이로 오래되고 낡은 저택이 나타났다. 처음 보는 그 저택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그 여자가 저택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는 결심을 하고 따라 들어갔다. 저택 안은 어두웠고 침침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수는 방 한 칸 한 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먼지로 덮인 가구들, 무너지기 직전의 벽지들 속에서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민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현재와 똑같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대략 100년 전일 것이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뒤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수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상하게 잠겨 있었고 창문 또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저택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 민수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지 않으면 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주위를 살펴봤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계속 들려왔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기울였다. 다행히도 창문 하나가 약간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숲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민수는 여자가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뛰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불이 나게 그 저택에 대해 물었고 주민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한 노인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100년 전 한 여자가 그 저택에 살았지.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져. 그 이후로 저택에 그녀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고 다시는 그 숲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카메라 속 사진들은 온전하게 남아있었지만 그 사진 속의 숲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에 남긴 머리의 여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은 민수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후에 민수는 마을을 떠나면서도 이 신비롭고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학업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처음 원룸에 들어왔을 때 묘하게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것이 제가 겪게 될 일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원룸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곳이었지만 집주인은 괜찮다고 했고 무엇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제가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묘한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천장이 아닌 벽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누른 비명과 같은 낮은 목소리로 도와줘 라는 간절한 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그 소리가 나는 벽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벽 너머는 바로 외벽일 뿐 이웃집이 아니었기에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밤마다 점점 더 뚜렷해졌고 잠을 이루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불편한 표정으로 과거에 이 건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입주자 중 한 명이 몇 년 전 저 의원룸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친구는 고향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던 저는 무속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속인은 제가 가져간 원룸에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떠돌이 영혼이 있습니다. 혼자선 떠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이죠. 먼저 그들에게 당신이 해치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 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도움을 준다면 떠날 것입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술과 음식을 작은 상에 차려놓고 불안을 느끼던 벽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해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도울 수 있도록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그동안 말을 걸어왔던 목소리의 주인인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왜 떠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며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해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사건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사건에 얽힌 복잡한 관계들과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점차 실마리가 풀려갔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건은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다시 한번 꿈속에 나타난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영원히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에서는 더 이상의 소리나게 묘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룸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건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이 제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어느 날밤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 외침이 바로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졸업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했는데 시골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외딴집을 빌려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전화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도착한 집은 꽤 낡았다. 녹슨 철제 문이 우릴 맞이했고 마당에는 무성한 잡초가 발목까지 자라 있었다. 문득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피곤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문을 열었다. 그 집에서 첫날 밤이 되자 우리 팀은 각자 방에 흩어져 잠을 청했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몰래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걸쭉한 어둠 속에 손전등을 켜고 낡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의 복도 끝에는 문이 잠겨져 있었다. 호기심이 끓어오른 나는 있는 힘껏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한기가 감돌았다.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마다 낡은 가구가 보였다. 그런데 방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툭툭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목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다가가자 작은 쪽지가 바람에 날려 다가왔다. 그것에는 돌아가라 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문이 스르르 닫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내 등 뒤에 느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프로젝트 작업 중에 우리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밤에 못 잤어? 얼굴이 너무 새파랗잖아. 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친구들은 나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그 방을 조사하러 갔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우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그 안에 적힌 모든 이야기를 읽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의 대한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가족이 사라지고 그들의 영혼이 집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을 읽으며 우리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방 안에 기류가 변하는 듯했고 가구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문이 잠기고 식은땀을 흘리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 모두 뒤따라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을 벗어났고 그 다음 날 아침 가능하면 빨리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한동안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각자의 삶에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와 내 친구들이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도 강렬해 쉽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아직까지도 가끔은 그 집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지만 그 방에 그 소름 끼치는 기운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면 그만두게 된다. 우리의 기억 속 그 집은 공포 자체로 남아있다.